아까 얘기할 때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소유의 주택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5억짜리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다른 사람한테 X라는 사람한테 매각됐을 때 4억에 매각됐다라고 합시다. 그럼 5억짜리 주택이 4억이라는 돈으로 바뀌는 거죠.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경매 목적 부동산이 돈으로 바뀌잖아. 매각대금이라는 돈으로 바뀌잖아. 이 매각대금으로부터 저당권자 등은 우선미제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경매권은 누구한테 주냐 하면은 저당권자처럼 담보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 즉 교환가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건자한테 주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요, 전세권자에게도 경매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처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었죠.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그 경매 형식이 뭡니까? 저당권자 경매 신청할 때 임의경매입니까? 강제경매입니까? 임의경매죠.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의 차이점이 뭐예요? 임의경매는 경매를 신청할 때 저당권 등기가 된 등기 기록만 가지고 바로 경매 신청하는 거죠. 그런데 강제경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제경매는 집행권을 얻어야 되는 거지.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확정된 판결문들을 첨부해서 경매 신청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세권자가 누구처럼? 저당권자처럼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강제경매입니까? 임의경매입니까? 임의경매죠.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다는 얘기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등기된 것만 가지고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보세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베라는 아파트에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금 2억입니다. 얘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초하여 이 아파트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주택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권하고 달리 물권자가 아니거든요. 얘는 임차인은 보증금 2억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 2억을 받지 못해서 임대인의 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집행권은 얻어야 돼.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 승소 확정 판결문을 집행권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권자는 어떻게 해요? 전세권 등기된 것 가지고 바로 임의경매를 들어가는 거고,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 거고,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등의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경매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해가셨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라는 얘기는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처럼 전세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은 저당권자처럼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자라야 돼.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자. 따라서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를 경매 청구하려고 하게 되면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강제경매 신청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갑의 아파트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그럼 전세권의 목적은 이 아파트 전부죠? 당연히 이때는 전세권 등기된 거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바꾸겠습니다. 갑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의 3층 부분, 요 3층 부분의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자,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갑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을은 이때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이때는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를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갑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그만인가? 그게 아니고요. 얘는 경매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마치 누구처럼?
누구처럼? 임차인처럼 어떻게 돼요? 이 주택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호 등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승소 확정 판결문을 집행권을 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부동산 전부가 경매로 매각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3층짜리 다가구주택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3층짜리 다가구주택에 3층에 살고 있습니다. 3층만 경매로 매각할 수 있습니까? 다가구주 3층짜리 건물에 3층만 경매로 매각할 수 있냐고. 자, 3층짜리 다가구주택에 3층만 팔 수 있습니까? 3층은 팔 수는 없잖아. 건물 전체를 다 팔아야지. 다세대 주택하고는 비교해 보세요. 다세대 주택은 1층에 3층에 있다고 한다면 1층은 A의 소유, 2층은 B의 소유, 3층은 C의 소유. 각각의 소유자가 다르지. 물건이 각각 다르지. 다가구주택은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잖아. 하나의 물건이니까 3층에 전세권 설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층만 경매 신청할 수는 없잖아. 3층만 경매 신청할 수 없고 이때 전세금 반환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 3층짜리 건물 전체를 경매 신청해야 되잖아. 근데 이때 전세권자는 이 3층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자가 아니라 3층 건물 중 3층 부분에만 전세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호 등을 제기해서 자,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강제 경매 신청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전세권자도 저당권자처럼 담보권적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다 반환받지, 전세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형식이 다릅니다. 건물 전체의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경매는 무슨 경매라고요? 임의경매라고요. 다른 승소 판결, 소등을 제기할 필요 없이 뭐 가지고 전세권 등기된 것 가지고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호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전세 목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분되셨습니까? 예, 그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 관련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권자의 지위,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는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세권의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금방 얘기했었죠? 선순위 전세권이냐 후순위 전세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08페이지 보게 되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로 되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당시 잠깐 정리해 볼까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 법률상의 표현이 아니라 실무상의 용어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채권의 만족을 받기 위하여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들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선순위냐 후순위냐, 누가 경매를 신청했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채권의 만족을 다 받냐 못 받냐 묻지 않고 돈 받기 위하여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들은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자, 다시 갑소의 부동산에 의뢰라는 사람이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저당을 설정, 돈 1억 빌려주고 저당을 설정했단 말입니다. 저당을 설정한 이유가 뭡니까? 돈 받으려고 하는 거지 돈 때릴까 봐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보세요. 갑소의 부동산에 의뢰라는 사람이 돈 1억 받을 거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가압류했습니다. 가압류 등기 왜 한 겁니까? 이 부동산에 돈 받으려고 가압류한 거지. 또 압류했습니다. 압류한 것도 돈 받으려고 하는 거지. 자, 따라서 저당, 압류, 가압류 이렇게 돈 받으려고 등기한 내용들은 모두 다 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가 묻지 않고 다 매각으로 소멸한단 말입니다. 저당, 압류, 가압류 이처럼 채권의 만족을 받고자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들을 모두 소멸하는데 모두 소멸하는 권리 중에서 제일 최애 선순위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실무상?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고요.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들은 매각으로 다 소멸합니다.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들은 소멸되지 않냐고 낙찰짝에 인수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당, 압류, 가압류뿐만 아니라 저당, 근저당,
공동저당, 저당권의 모습이 어떤 것이든지 돈 다 받았냐 못 받았냐 선수냐 후수냐 묻지 않고 다 소멸합니다. 압류등기 모두 소멸합니다. 자, 가압류등기 모두 소멸합니다. 또 저당권과 동일한 효를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등기 중에서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나중에 가등기 분석을 설명할 겁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있습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긴다고요? 경매 목적 부동산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긴다고요? 갑소유 부동산에 의리 경매를 신청해서 법원에서 이 갑의 부동산에 대해 지금부터 경매를 개시한다라고 해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효력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압류 효력이 생긴다고 했었죠. 담보가 등기는 저당과 같은 효력이, 자,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압류와 같은 효력이 생기니까 이것도 모두 말소기준권리로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로 되려고 하게 되면 이게 최선순위라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하나 말소기준권리로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요, 경매를 오래 한 사람도 경매에 대하여 나름대로 자기가 경매에 대하여 선수다라는 사람들도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된다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된다 그러면 언제 말소기준권리로 되는지 이것도 잘 몰라. 자,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되려고 하게 되면 그 전세권이 자, 매각으로 소멸하는 전세권이라 해야 돼. 그리고 그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전세권이 다른 원리들보다도 제일 먼저 소멸하는 최선순위 전세권이라 해야 돼. 세 번째 조건, 그 매각으로 소멸하는 선순위 전세권이 최선순위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이라야 말소기준권리가 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 조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전세권인데 그것이 최선순위 전세권이다. 자, 보세요. 아까 전세권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갑소유 부동산에 다시 을이라는 사람의 근저당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권이 있습니다. 이 전세권은 경매로 매각되면 전세권은 이게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고 이건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하는 거죠. 따라 이건 말소기준권리가 아니죠. 그럼 말소기준권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 근저당보다도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라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라야 이것이 자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선순위 전세권인데 이게 매각으로 소멸하는 선순위 전세권이어야 돼. 선순위 전세권인데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저당권이 있는데 선순위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거 언제 소멸하는 겁니까? 전세권자가 뭐 하게 되면 배당 요구하게 되면 소멸한다 그랬죠. 또 한 가지 배당 요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매에 나도 이번에 전세금 받겠다라고 소극적으로 묻어가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전세권자가 나 전세금 반환 받겠다라고 해 전세권에 기초해 전세권자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거지. 배당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매에 묻어가는 거지.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전세금 반환받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했단 말입니다. 경매를 신청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집에 살겠다는 거야? 이사 가겠다는 거지. 전세금 먼저 뽑아서 가고 이사 가겠다는 얘기잖아. 배당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로 경매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라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 전세권이다 라고 한다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야 이 전세권이 선순위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세 번째 조건이 있었죠. 세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 되려고 하게 되면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이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즉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 아니라 그랬었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겁니다. 보세요. 갑수의 주택에 3층짜리 건물입니다. 자, 여기서 을이라고 하는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여기서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3층 건물 중 3층의 전세권자입니다. 자, B라고 하는 여기서 가등기권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보세요. 이 경우에 이 부동산이 만약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전세권자가 얘가 경매를 신청해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세권보다도 후순위인 가등기가 이것으로 인해 같이 소멸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가등기권자는 이 건물 전부를 가등기한 거잖아. 전세권자는 3층 건물 중 3층에만 전세권 설정한 거잖아. 일부에 대한 선순위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가 소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3층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때는 말소 기준 권리가 뭔가? 을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가등기는 어떻게,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인수되는 가등기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거꾸로 보세요. 자, 이 건물에, 자, 이게 여기서, 이게 자, 이 건물에 을이라는 근저당권자가 있고, A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있고, B라는 가등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자야.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얘가 어떻게 하게? 얘가 신청한 경우에서 배당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전세권자가 적극적으로 지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럼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거죠. 이때는 이게 말소 기준 권리 된단 말입니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등기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매각으로 소멸하고 낙찰자에게 부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전세권자보다 후순위 가등기 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부담이 생기느냐 없느냐 달라지는 거죠. 구분되셨습니까?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 되려고 하게 되면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이라 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물건을 살펴볼 때에 매각 물건 명세서에 건물 부분에 대하여 최선순위 설정일자 안에 전세권 등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전세권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었잖아. 기억나세요? 다음 시간에 얘기한다. 이 전세권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라서 이건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자, 다시 조건을 따져봅니다.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로 되려고 하게 되면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를 해야 되죠. 자,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래야 선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소멸하는 거죠. 선순위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일 때 그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로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 전세권이 건물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라 해야 돼.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야.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경매 형식이 뭐였습니까? 임의경매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신청 경매의 형태가 임의경매다라고 한다면 이 전세권은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이라는 얘기지. 그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지. 따라 그 전세권 이외의 모든 권리들은 다 소멸되고 낙찰자 인수되는 부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매각물건 명세에서 본 것처럼 전세권이 선순위 전세권인데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야. 그러면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이건 말소 기준 권리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선순위 전세권자,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자, 선순위 전세권자가 건물 일부에 대한 선순위 전세권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 경매는 무슨 경매예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 자,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임의경매야, 강제경매야? 예? 자, 따라서 보세요.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의 형태가 임의경매다라고 한다면 이건 전부에 대한 전세권이라는 얘기지. 그 말소 기준 권리죠.
근데 이게 강제 경매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일부의 전세권이라는 얘기지. 이거는 뭐예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경매 형태가 임의 경매냐 강제 경매냐에 따라서 말소 기준 권리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면 됩니다. 문제는 보세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죠.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 하잖아.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하는데 그럼 이 소멸하는 전세권이 전부에 대한 전세권인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배당 요구하는 전세권이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말소 기준 권리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란 말소 기준 권리 아니지.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한다면 강제 경매냐 임의 경매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전부에 대한 전세권이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당 요구한 경우는 그럼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전부에 대한 전세권인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인지 뭘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각물건 매수에서는 전부에 대한 전세권인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 나오지 않아? 무조건 매각을 소멸하는 최선순위 전세권 요 등기잡은 나와. 근데 요전에 본 것처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나 말소 기준 권리 아니야. 매각물건 매수에서 최선순위 설정자란에 거기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럼 배당 요구한 전세권이 건물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내가 매수 희망자, 내가 경매 참가는 내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예? 뭘 보고? 그렇지. 등기기록 보면 나오잖아. 다시. 자, 등기부 봅니다. 196페이지.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전세금 얼마, 범위, 건물 전부 이렇게 나오죠. 건물 전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 사람은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자다. 그럼 이게 얘가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지?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얘가 건물 전부가 아니라 3층 건물 중 3층 또는 3층 건물 중 2층 우측 몇 제곱미터 이렇게 나온다. 이거 뭡니까?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걸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아,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로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는요 실무상 경매를 오래 한 사람들도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분석을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주의할 것은 매각물건 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란에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거기 나타나죠. 그러나 거기 나타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부에 대한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었죠. 말소 기준 권리 공부할 때. 그렇죠? 따라서 전세권이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하거나 경매 신청하거나 소멸된다. 그 전세권이 매각을 소멸한 최선순위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라면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매각물건 매수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라도 매각물건 매수에서는 최선순위 설정일자란에 몇 년 몇 월 시자 전세권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게 마치 말소 기준 권리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하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한다 이거죠. 근데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고 이게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라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잖아. 그럼 이게 인수되는 권리잖아. 말소 기준 권리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인수되는 권리를 소멸되는 권리라고 착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실무상도 많이 나타납니다.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이냐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냐 그것에 따라서 말소 기준 권리냐 아니냐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세권에 관한 얘기는 이런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